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오늘 오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자, 로이터 통신에서 이더리움 ETF에 대해 최종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빠르면 7월 4일 승인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특정 발행사, 운용사의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 언급이 된 내용이고, ETF 승인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1, 2주도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7월 4일 승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앞서 SC 위원장 게리 겐슬러도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이제 승인 절차는 순항 중이라 날짜는 미정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출시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사들이 직접 공개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내용이 요 내용으로 현재 연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딱 일주일이 남았죠. 일주일이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될 것이고, 자, 시장에서는 이제 다음 ETF 주자를 찾게 될 것인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리플도 있고, 그리고 솔라나와 에이다 코인 등이 있는데, 자, 이런 코인들은 아직까지 증권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13일에 자, 약식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 따내면서 개인에게 판매한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면서 증권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증권성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되면 그 다음 주자 리플코인이 가장 유력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지난 1월 10일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이 출시일과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자인 이더리움이 상승력을 키우면서 수혜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더리움의 이런 호재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음 주자인 리플코인이 그 수혜를 톡톡히 보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코인은 하방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나, 이런 펀더멘탈의 기반에서 우리가 더욱더 상승력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에 더욱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SLC와 리플과의 이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자, 최근 리플의 CEO 프레드 갈링하우스는 SLC와의 소송은 여름이 끝나기 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 여름이 끝나기 전이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여름은 언급했는데, 자, 미국에서의 여름은 6월에서 8월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멋진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인데, 친 리플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이번 소송은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자, 7월 13일 종료 가능성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달 안팎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SEC 측에서도 최근 이 리플의 벌금 제시액을 1억 260만 달러로 낮췄죠. 자, 일시당초 20억 달러에서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SEC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CEO 프레드 갈링하우스는 이 게리 겐슬러를 계속해서 저격을 하고 있죠. 자, 조 바이든은 게리 겐슬러가 있는 한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다. 자, 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바이든 측에서도 이 겐슬러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게리 겐슬러가 현재 자행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수많은 기업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과의 소송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바이든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짐에 따라서 화가 나 있는 투자자들의 민심을 어떻게든 끌어당겨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은연중에 1억 260만 달러로 낮춰서 합의금을 제시함에 따라서 이제 이 합의가 임박했다. 기습적으로 SLC가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이 나게 되면은 우리 리플은 이제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서 멋진 급등력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가격적으로는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인 분석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아니고 펀더멘탈 이런 호재들에 더욱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의 분석 관점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 이게 횡보인지 하락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에 있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다음 날을 보시면 바로 80%의 장대 양봉이 우뚝 섰습니다. 이때가 바로 작년 7월 13일 리플과 SC의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를 한 날입니다. 이렇게 부분 승소임에도 불구하고 80%나 전고점을 모두 한 번에 가뿐히 넘으면서 멋진 급등 흐름을 전개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송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 자체가 아예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전 전고점들은 너무나 쉽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차트에서 지금 너무나 연연하시다 보면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점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비중을 나눠서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세력들도 지금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우리 개인들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엄청 자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금을 한 번에 우리 개인들과 같이 한 번에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세력들도 지금 비중 관리를 하면서 부분 나눠서 매집을 하는 것이죠. 자, 최근에도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5,100만 개의 리플코인이 은닉처로 이동됐다, 바로 지갑으로 이동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금액은 2,500만 달러입니다. 350억 원에 상당하는 5,100만 개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것은 매집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대규모 이동은 현재 진행 중인 고래 활동의 일부로 장기 투자와 강세 심리를 위한 전략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저평가된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들도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 비중을 나눠서 함께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소송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곧 리플 ETF 출시 기대감도 살아나면서 연쇄적인 폭등 흐름까지 충분히 기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 리플 같은 경우는 ETF 출시도 있지만,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대해 보시는 것이 EDX 마켓 상장,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IPO죠.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6개의 큰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만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된다는 이슈로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현재 4번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플 코인이 가장 유력하죠.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리플 코인이 상장이 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이 절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100% 2배의 상승력을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의 소송이 갖는 의미는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가면서 계속해서 상승력을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중간 나타나는 이런 개비털기 작업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덜어내고 눌림목에서는 이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하면서
함께 공략을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IPO 같은 경우도 리플이 작년부터 벌써 본격적인 준비를 이미 했죠. 자, 작년 4월 달에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습니다. 이때 월가의 유명 투자회사 큰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고, 리플 회사의 주가는 $600, 리플의 가치는 $35까지 급등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35는 조금 먼 얘기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는 이전 고점 2,500원 또는 이전 최고점 신고가죠. 5,000원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7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5,000원만 하더라도 충분히 7배에서 8배 정도의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IPO를 우리가 꼭 준비를,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갈 때까지, 여기까지 가는 동안 세력들이 절대 우리 개인들을 함께 들어가진 않습니다. 계속 상승 조정하면서 중간중간 개미틀거 작업이 항상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구간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목표한 주가까지 함께 공략해 주셔야 되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소송이 끝나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 게임이, 리플의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 유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번호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